유승환 감독의 베테랑이 무려 9년 만에 속편을 선보입니다. 1000만이 넘는 관객 동원에 성공하고 각종 짤과 유행어를 양산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전편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선보일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특히나 9년의 세월 동안 같은 코믹 형사 액션물인 범죄도시 시리즈가 엄청난 성공을 한 현재 범죄도시와는 뭔가 좀 다른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베테랑2의 흥행 전망과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베테랑은 여러모로 한국 영화 산업에 상당한 족적을 남긴 작품입니다. 1993년 개봉해 당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를 달성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투캅스 시리즈 이후로 한동안 맥이 끊겨있던 코믹 형사물에 무할 신호탄을 쐈기 때문이죠. 제작비 90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이 280만 관객이었던 베테랑은 무려 1341만 명이라는 대흥행을 기록해 지금까지도 역대 한국 영화 흥행 5위를 기록 중입니다. 과거 성령 영화를 영상케 하는 슬랩스틱 액션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재벌 2세를 최고 악당으로 설정, 통쾌함도 줬던 베테랑의 성공은 이후 범죄도시, 공조 시리즈와 극한직업 같은 코믹 형사물의 물꼬를 틀어줬습니다. 이 가운데 코믹을 강조한 극한직업과 액션 쾌감을 강조한 범죄도시 시리즈는 각각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코믹 형사물의 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성공을 한 것은 범죄도시 시리즈입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임에도 688만 관객을 동원한 1편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선보인 이 시리즈는 후속작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극장 관람료 인상 이후 관객이 줄어든 한국 영화계에서 이 정도 결과는 정말 놀라울 만한 것이었죠. 뚜렷한 선악구도와 청량한 타격감의 이른바 마동석표 액션은 작품성 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관객들이 원하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줬다는 점이 흥행 성공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즉 베테랑이 재개척한 코믹 형사물의 전형을 범죄도시 시리즈가 바통을 이어받아 장르의 대표주자 자리를 대신 차지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베테랑은 9년 만에 후속편을 선보이며 추석 연휴 성수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베테랑2가 어떤 흥행 성적을 남길지도 궁금하지만 같은 장르의 범죄도시 시리즈와 어떻게 차별화해 전편 못지않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번 추석 연휴에는 장르적으로 다양한 국내외 영화들이 개봉하지만 베테랑2에 필적할 만한 경쟁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흥행에 유리한 측면이긴 하죠. 만듦새나 재미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흥행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4편에 이르는 시리즈 전체가 흥행에 성공한 범죄도시와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죠. 베테랑과 범죄도시 시리즈는 통쾌한 액션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찰의 이야기라는 큰 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테랑2로서는 범죄도시 시리즈와 명확하게 다른 노선을 걷지 않으면 식상함을 줄 가능성도 높죠. 지금까지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베테랑2는 기대와는 조금 다른 노선을 가진 것도 같습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공개된 베테랑2는 선악이 뚜렷한 전편과는 달리 모호한 선악구도를 선보이며 여전히 코믹하지만 작품 분위기는 전편보다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정혜인의 역할도 기대를 모읍니다. 정혜인은 서도철을 동경의 경찰이 된 박선우 역할을 맡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영화 베테랑의 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혜인은 유승환 감독의 영화는 처음 출연하지만 두 사람은 앞서 인연을 맺은 바 있죠. 바로 유승환 감독이 제작한 영화 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가만 보면 유승환 감독은 자신이 제작한 시동의 출연 배우들을 자신이 연출한 작품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봉한 밀수의 경우 시동에 출연한 염정아, 박정민, 김종수 배우를 주요 캐릭터로 활용했죠. 베테랑2는 연쇄살인범 해치를 메인 빌런으로 설정했지만 해치는 명백히 죄가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캐릭터로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영웅으로 초항받기도 합니다. 즉 해치의 설정 자체가 모호한 선악구도를 다룬다는 것이죠. 이번 영화는 전편의 주인공인 배우 황정민과 새롭게 합류한 정혜인을 투톱으로 내세웠는데 메인 빌런을 뚜렷하게 공개하지 않아 전편의 캐스팅 구조로 가늠해봤을 때 일정 정도 캐릭터 반전도 예상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구조라면 웬만한 내공이 있는 감독이 아니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올해 1000만을 넘긴 범죄도시 10호만 봐도 이는 분명합니다.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허명행 감독은 자신의 장기인 액션씬 연출은 훌륭한 편이었지만 비운의 개발자 모자 관련 심리묘사나 메인 빌런 2명에 대한 밸런스나 캐릭터 구도 이런 부분은 아쉬운 편이었죠. 베테랑2는 모호한 선악구도의 캐릭터 설정도 꽤나 복잡 다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범죄도시 4와 다른 점은 24년 경력의 연출 베테랑인 유승환 감독의 메가폰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유승환 감독도 2017년 대작 영화 군함도로 부침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2022년 모가디슈
강계도에 이어 지난해 밀수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밸런스 있게 잡아낸 연출력을 선보였습니다. 모가디슈의 경우 내전으로 혼란한 소말리아 탈출국을 남북 간 반목과 화합의 드라마를 밀도 있게 다루며 자동차 탈출 액션씬을 긴장감 있게 잘 전달했으며, 밀수의 경우 70년대를 배경으로 속고 속이는 인물 간 갈등과 특이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마지막 수중 액션씬도 인상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군함도의 경험이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유승환 감독은 앞서 뚜렷한 선악구도보다는 모호한 선악구도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인 바 있어 이를 투영한 것이 베테랑2가 아닌가 싶고 그만큼 기대도 됩니다. 물론 요즘 극장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이 때문에 흥행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인지 베테랑2는 전편에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130억 원에 손익분기점 350만 관객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베테랑2는 군함도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CJ 엔터테인먼트와 유승환 감독의 재결합도 관심을 끄는데요. 유승환 감독은 부당거래서부터 베를린, 베테랑 등 2010년대에 개봉한 영화 모두를 CJ와 함께 썼는데, 군함도의 실패 이후 모가디슈와 밀수는 각각 다른 배급사를 통해 개봉했습니다. 베테랑2는 아무래도 전작이 CJ를 통해 배급한 데다 제작비 규모도 크지는 않아서 다시 함께한 것 같습니다. 보통 대박 흥행을 친 영화의 속편은 제작비도 스케일도 엄청나게 커지기 마련인데, 베테랑2의 이런 선택은 요즘 영화계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기대가 되는 베테랑2는 범죄도시가 대세로 자리 잡은 코믹 형사물의 노선을 어떤 방식으로 차별할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실 분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야, 이 개새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너가 가라 길지 않았어 이제. 가까이 오지 말랬지.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이 살려주세요. 울기는 다 그 새끼가 이게. 구보 살펴주세요.